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 문제를 염려하고 그 측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건강이 어떠시냐 이런 안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예방을 여러 차례 하면서 챙기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 당시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3년 전 상황이었네요. 네. 자,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나는 그 상황이 이제 2022년 4월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봤을 때 뭔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심정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때 탄핵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던 쪽이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30년 구형을 그때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심경이 복잡할 참 미묘한 상황이네요. 네, 참 미묘한 예,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당 대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계속 대치각을 세우는 것은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김무성 대표 전 대표였지만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소신을 내세워서 상당히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 대표 지금 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또 이 소신으로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묘하게 그 겹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당대표가 너무 소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일수록 뭉쳐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게 어제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유가 이 탄핵 정국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예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돌이켜보건대 집권당 대표 이렇게 콕 집어서 사실상 누구를 얘기하는 듯하게 발언했는데 누구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어제 배석했던 분들한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켜보건대 집권당 대표란 말씀을 하셨고 주어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지칭한 말씀은 아니셨고. 집권당 대표라는 게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워딩인가요?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누굴 지칭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해석에 대한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나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나 모두 다 이제 겨냥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당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데 원내에서 여당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소신도 중요하고 네. 원칙도 다 같이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여당다운 또 정치인의 면모도 다른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걸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유기철 변호사님, 이게 물론 뭐 지금 김용태 의원님은 지난번 이제 김무성, 유승민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 당대표 했었던 그 당시, 지금 각 탄핵 국면 때 당내 혼선을 어떻게 보면 초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애둘러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론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직격한 거다 이런 말들도 많죠? 뭐 맥락상 그렇게 들리죠. 근데 뭐 한동훈 대표를 저는 질책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2016년, 17년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데자뷰입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김무성 전 대표였지만 어쨌든 처음에 하야가 논의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당내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갔고 네. 그 당시엔 128석씩이나 됐죠. 그러니까 62석 정도가 이탈할 정도로 그랬고 본인들의 소신을 외치면서 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2020년 4월 달에 들어올 때까지는 사실은 보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정치 세력의 가장 지상의 목적인데 네. 이것을 근 3년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잘 공부해봐라라고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질책보다는 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론을 상대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일단 여론의 향배와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지지율이 10%에서 12%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 30%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구체적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비교적인 보수세가 흩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걸 좀 보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때 이런 그 보존된 보수층의 어떤 지지세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네. 지금 사사건건 뭐 중도층이 옳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계 복귀하자마자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 세력과 충돌하게 되면 사실은 2016년, 17년도와 유사한 결과로 그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섞인 어떻게 보면 당부의 목소리를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도 어디 모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말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권당 대표가 누구인가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직전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권당 대표를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의 생각은 질책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자,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맡으면서 특정 이슈에서는 특히나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적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 문자 익신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신 논란 왜 씹으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가지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 총선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필요했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뭐 내란을 자백하는 듯했다. 저 네. 발언이 지금 당내에 큰 불씨를 안겼던 맞습니다. 그런 발언으로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네. 한 전 대표 본인도 책을 통해서는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했더라고요.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잡음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대표의 대통령 공격, 당내 분열을 초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그 발언 시리즈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초심,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런 면에서의 또 멋있음이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멋있나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의 극우화된 여러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63%를 잡았던 이유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 보수의 혁신,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당 지지자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서도 사실은 표결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는 한동훈 대표의 업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숙제가 있죠. 정말 대선 주자로서 등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보수의 그런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한동훈 대표의 숙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민주당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분을 응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최상면 특검 법 발의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 우리가 너무 갈등의 정치나 분노의 정치를 끝내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당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반대 행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실제로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부에서 잡음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한 경제와 성장,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부러울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주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주장들을 할 때 표가 갈리게 되고 민심에 상처를 받고 이럴 때 이것을 누가 통합하고 보수를 수습하면서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역할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내부에서 상당한 견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이 정리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의 주자들의 또 시간이 오게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흥미진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